네, 오늘 모신 분은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증시. 정말 요즘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힘든 나날들인 것 같아요. 어렵죠. 오늘 코스닥도 2.4% 급락이 나왔고요. 코스피는 0.07%, 네, 약보합 정도로 끝났습니다만, 오른 거는 올랐지만 빠진 것들도 참 많아가지고, 네. 일단 오늘 증시 어떻게 보셨는지? 지수적 관점에서 판단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강한 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내용적 관점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차별화가 심한 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거래소는 보합이었고 코스닥은 2.4%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코스닥이 하락한 이제 폭이 크다라는 점에서 코스닥 시장이 안 좋았다라고들 많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최근 내에서의 고점과 저점의 기준점을 잡고 하락 폭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난 1월 초에 2680포인트에서 고점 찍고 2440포인트까지 빠졌어요. 대략 한 10%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1월 초 880포인트 수준에서 오늘 장 기준으로 해서 800포인트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오늘 장 기준으로 해서 10% 수준의 하락률이 나타났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시장의 지수적 관점에서 들여다보게 되면 오늘 장 코스닥 시장의 낙폭이 크긴 했지만 하락에 대한 부분을 거래소와 코스닥이 맞춰가는 과정에서의 하락률이 코스닥 시장에 좀 더 강화되는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내용적 측면, 이제 종목별로의 내용적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제가 앞서 지수적 관점에서 판단할 때 의외로 시장이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이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린 점은 미국 시장이 이제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스타벅스 같은 종목들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구글의 실적이 예상치 하회하면서 이제 시간 내에서 나스닥 선물 지수가 한 100포인트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러한 가운데에서 오늘 장 아무래도 좀 시장의 하방 압력이 강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의외로 시장은 보합선으로 마감이 되는 현상들을 보여줬어요. 다만 종목별로의 특징적 움직임을 살펴보게 되면 반도체는 하락한 반면에 가치주라고 볼 수 있는 자동차라든가 은행주라든가 일부 조선주 같은 경우는 또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특이할 만한 업종의 종목별 동향을 한번 체크하면서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보게 되면 오늘 하락이 두드러졌던 업종의 종목들 중에서 네이버 카카오의 하락률이 한 3% 수준 그러게요. 하락이 나왔죠. 참 이게 올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참 좋았습니다. 예, 좋았었는데. 네네. 어제도 한 2%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오늘 3% 하락했는데 어제는 이제 플랫폼법 관련해서 이슈화가 되면서 하락을 했고요. 오늘은 구글 연동해서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네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을 찍어가는 과정인데 외부 변수에 의해서 하락이 좀 더 강화되는 폭에서의 진행이 되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보유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매도할 자리는 아니라는 측면에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주로 오늘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기아가 신고가 10만 3천 원 돌파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죠. 자동차 업종의 종목들은 완성차는 상당히 강했습니다. 5%, 3% 이렇게 올라간 반면에 부품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은 물론 상승하긴 했지만 그 상승의 폭이 2% 또는 1%대 상승에 머무르는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무게중심추는 자동차 업종에 가 있었지만 완성차 위주로의 그 실적이 반영된 완성차 위주로의 종목 편향된 현상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되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지만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지금부터 따라잡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자동차 업종이 최근까지의 주가 상승을 보여줬던 것은 실적이죠. 실적 기반한 흐름의 주가 상승이었습니다. 근데 이 실적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차가 좋아서 많이 팔리기도 했지만 주로 이제 북미권 수출이 집중화된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이제 환율 영향이 첫 번째로 크다라는 점이고요. 국내 환율이 20년 내 평균 환율이 1,150원입니다. 근데 최근 1, 2년 사이의 환율은 1,350원입니다. 그러면 한 200원 갭이 나타나고 한 15% 정도의 가격 싸게 보이는 현상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차량 판매가 많았고 현대 대비해서 기아차 주가가 강한 것은 EV 시리즈라든가 또 기아에서 올해 출시된 차량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고요. 또 해외 수출도 기아가 좀 더 잘된 흐름에서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기아의 주가가 좀 더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인데요.
주가의 상승은 좀 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에서 흐름이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유자 입장에서 좀 홀딩하면서 끌고 가는 것이지 지금 신규로 진입을 해서 내가 뭐 어떠한 수익을 내겠다라는 측면보다는 가지고 있는 분들은 끝까지 한번 가져가 보는 측면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바이오 업종에서는 삼바 또 뭐 그 최근 내에서의 고점이고요. 85만 원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불과 한 달 전, 한 달 반 전만 해도 70만 원 수준이었거든요. 계속해서 점진적 상승을 보여주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가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업계에서는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120만 원 목표가를 제시하는 기관들도 많이 이제 출연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제 주가 상승 배경에 대해서는 당연히 실적 기반한 주가의 상승의 흐름이었습니다. 삼바가 이제 그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번에 그 3조 원대 매출이 발생하고 영업이익은 1조 원대 수준이었죠. 영업이익률이 무려 30%가 넘습니다. 그리고 삼성 자체에서도 이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삼바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OEM, ODM 같이 CDOM인가요? 의약품에 대해서 이제 그 발주자에 의해서 만들어서 납품하는 형태 이 시장입니다. 전체 시장 규모가 세계적으로 130조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전 세계에서 이 관련한 그 해당 그 업계에서는 1위입니다. 1위로 올라섰거든요. 사공장도 만들고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삼바의 주가 또한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고 앞으로의 바이오 섹터에 대한 흐름이 삼바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대기업 군단에서 지난해 연말 인사 이동 시즌에서 SK는 SK 장녀가 바이오 산업부의 본부장으로 지휘하는 그 인사 이동이 있었고요. 롯데 같은 경우에도 그 롯데 3세 시니어 전무가 롯데 바이오로직스를 총괄하는 업무를 그 진행하게 되었고요. 최근에 오리온에서의 오리온 2세가 또 그 레오캠 바이오 인수하면서 여기를 총괄하게 되었죠. 그리고 LG화학도 최근에 그 지방 분해 관련해서 사업에 진행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대기업 중심으로 한 이슈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이오의 올해 흐름은 굉장히 그 우리가 긍정적으로 판단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이다. 단 기존까지는 바이오가 움직일 때 작은 종목에 해당 이슈로의 주가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이제는 큰 바이오 회사에서 큰 회사들 있죠. 이 종목들 중심으로 한 움직임이 지켜봐야 될 포인트에서의 흐름이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GM의 실적이 이제 그 굉장히 우호적으로 이제 어제죠.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GM이 전기차 생산을 늘린다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셀사들 오늘 주가 좋았어요.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반면에 소재주들은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최근 연속된 하락에 의해서 1, 2%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셀사들은 바닥 짚고 움직임에 전체 시장에서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이 진행됐고 소재주는 아직 그 바닥을 찍어가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나타났던 점이 오늘 특이점이었고요. 여기에 이제 미국에서 중동 쪽 그 사망자가 발생을 했죠. 그러면서 이슈는 좀 다르게 해석될 수 있겠지만 오늘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들은 뭐 두산바켓이 한 8% 올랐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한 4% 올랐는데 물론 개별 이슈도 있습니다. 두산바켓 같은 경우에는 수소 전기차 개발한다는 내용으로도 이슈화가 됐지만 아무래도 이 중동 쪽의 그 문제에 의한 그 관련주들의 흐름이 좀 가세된 측면에서의 주가 상승도 있었다라는 측면에서의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중동 쪽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확전 또는 확대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일단 유가 수준을 판단해 보게 되면 지금 77불 수준입니다. 물론 지난해 대비 저점 68불, 70불 수준에서는 한 10% 정도 올라왔지만 단기 구간에서 중동 이슈가 발현되는 상황에서 유가가 조금 올라갔지만 이 우려에 대한 상승폭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동의 확전이나 최근 내에서의 이런 이슈,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좀 더 크게 확산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없어 보인다는 측면에서의 해석점의 내용이 가능하고요. 금융주들 강했습니다. 은행주들 한 3%대 상승했고요. 보험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 시장 금융주가 강했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움직임이 진행되었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삼성전자 오늘 실적 내렸죠. 물론 잠정치 실적 대비해서 똑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지켜봐야 할 내용이 시장에서 반반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가는 하락이 됐죠. 2% 하락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안 좋다, 반절. 아니다, 바닥 찍었다, 반. 근데 주가는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시장만큼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안 좋다가 좀 부각이 되는 그렇죠. 형태로의 그 반응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목 점검을 해드리면 삼성전자 보여드리겠지만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뭐 저는 추가로의 하락 전환의 모습이 나타나기보다는 바닥을 찍는 과정에서 일부 그 이슈가 이제 가세되면서 하락폭이 좀 더 가중되는 이러한 현상에서의 모습이 진행되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은 제가 앞서 언급해드린 내용의 종목들이 대부분 대형주입니다. 대부분 대형주 위주의 흐름의 시장에 무게 중심이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개별주도 움직이긴 했습니다. 일부 가벼운 종목들이 이제 상한가나 상승의 흐름이 진행되었지만 특정하게 테마나 어떤 그룹을 지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아니었고요. 뭐 제주은행, 천일고속, 그다음에 조선선제, 푸른저축은행 이렇게 단발 이슈 각각 그 개별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장중에 상한가 또는 주가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개별주 내에서는 시장에서의 전체적인 수급적 측면에서 힘이 쏠리지 않았고 대형주 내에서 차별화된 현상에서의 시장의 모습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오늘 장 전체적인 흐름에서의 모습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에서의 가격 진행과 종목들의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일단 그 코스닥 네. 쪽 뭐 저평가돼 있는 코스피의 주식들은 뭐 계속 좋은 흐름이긴 합니다만 네. 그 정부의 그 밸류업 어떤 그렇죠. 이미지 정책 때문에 근데 코스닥은 또 특히 성장주라든가 이런 쪽은 계속 지금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결국은 외인과 기관이 코스닥 쪽 주식을 팔아서 그 코스피의 그 주식을 사는 쪽으로 이동하는 이러한 현상들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이거 일시적인 것으로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한번 이게 좀 길어진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매도한다면 계속 코스닥은 빠질 수밖에 없으니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일정 부분 저는 동의하는데 동의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중국 시장 최근에 많이 빠진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과연 중국 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하락한 상황에서의 지점의 현재 수준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2000년 초반에 중국 시장이 상승하는 지점에서의 지수는 항생지수 기준으로 해서 대략 한 4,000, 5,000포인트였습니다. 이게 32,000까지 올라갔거든요. 지수가 32,000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뭐 출렁출렁 하다가 지금 14,000 뭐 언저리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32,000 대비해서 14,000을 판단하게 되면 반토막이 낮지만 2000년 초반 수준에서의 지수 대비해서 판단해 보게 되면 3배 이상 상승한 거거든요. 네. 우리 거래소 시장의 상황을 보게 되면 2000년 초반 지수 2000포인트였습니다. 2000포인트 수준에서 지금 3000 찍고 2500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더블도 아니고 한 50% 올라온 거죠. 이런 맥락에서 2000년 초반은 1000포인트였죠. 그래서 2배 조금 더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최근에 빠지고 있지만 전체 크게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 하락이 뭐 엄청나게 하락을 했다 이런 부분의 판단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 내용을 이제 코스닥으로 가져와서 보게 되면 이제 제 주변에 내 평생에 코스닥 그 자기가 샀던 가격을 만들어내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IT 열풍 시절에 코스닥 지수가 3,000포인트 갔었습니다. 네. 이때 주식을 사셨던 분들이 이제 물론 종목 간의 차별성은 있겠지만 3,000포인트가 내 생전에 다시 3,000포인트를 찍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뭐 800포인트 수준이기 때문에 네.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왜 조금 더 거래소보다도 비우호적으로 판단하냐면 제가 앞서 드린 이제 중국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이나 지금 주가가 내려오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저평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논거를 펼쳐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상장사 종목 수가 한 2,500개가 됩니다. 대략. 여기서 이제 관리 종목, 우선주 이런 거 빼면 한 2,400개 내외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상장사들의 시총을 따져보게 되면 대략 한 2,400조가 됩니다. 그러면 거래소와 코스닥을 따져보게 되면 거래소는 800개 종목이고요. 코스닥은 1,800개 종목입니다. 코스닥이 2배 가까이 많은 종목 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시총으로 따져보게 되면 2,400조라고 말씀드렸죠. 전체 모든 거래소 코스닥 시장의 시총을 따져보면 코스닥은 400조입니다. 거래소가 800조고요. 종목 수는 작은데 불구하고 거래소가 월등히 많죠. 그러면 거래소의 시총 규모가 크다.
그리고 코스닥의 종목수가 많다. 요 개념만 일단 장착하시고요. 돈을 얼마를 벌까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 지난해는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기존에 재작년 그 이전 단계에서 국내 주식시장의 영업이익이 170조에서 200조 사이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삼성전자 좀 줄었기 때문에 한 150조 나올 수 있겠죠. 그 뭐 전후로 거기에 자동차가 좀 늘었기 때문에 이제 가감하게 되면 한 150조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코스닥 전체 1,800개 종목의 400조 규모의 시장의 영업이익을 다 합산해 보면 대략 10조밖에 안 됩니다. 10조. 기아가 이번에 영업이익 10조 났죠. 그런데 코스닥 전체 시장의 영업이익을 따져보면 10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코스닥 시장의 종목들은 돈을 벌고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실적 시즌에 들어와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기업들 국내에 있는 그 종목들에 대해서는 돈을 벌지 못하고 있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돈 벌고 있는 거래소 시장으로 바꾸어가면서 매도를 진행하는 형태로의 앞으로의 조금 더 시장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우호적이라고 할까요? 조금은 그 방향으로 코스닥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지금 코스닥을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클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라도 말씀하신 대로 큰 이익을 내는 코스피 쪽으로 옮겨야 되느냐, 수익을 크게 내는 그런 주식들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이걸 들고 버텨야 되느냐. 종목 간의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전체 코스닥 시장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판단은 어렵지만 제가 그냥 아울러서 그냥 말씀을 저라면 네. 제가 코스닥 종목 어떤 종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특정한 코스닥 종목의 상황을 현재 보유하고 있고요. 또 이 지금의 시장 분위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저한테 직접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서 물어보신다면 저는 팔고 옮기겠습니다. 종목의 다양성과 차별성은 좀 다르겠지만 단순하게 시장 측면에서의 접근을 해보게 될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딱 그 질문을 하시면 저는 팔고 옮기겠습니다. 일단 그 정부에서 내놓은 이 밸류업, 네. 이 대책, 이게 2월 달에 나온다고 했습니다만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금 오르고 있는 주식들에 대한 수급 쏠림이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분위기는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올 거이지만 대부분 일본에서 나온 정책들을 그대로 차용해서 아마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연초에 주가가 강했던 게 그 소액 투자자들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양도세를 없애거나 유예해 준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일본의 경우는 거래세가 없고요. 양도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있었죠.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거래세가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부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양도세를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뭐 없애거나 유예해주거나 뭐 등등등 유예 조치가 나타나면서 주가 올라갔는데 여기에 비롯해서 PBR 1기업에 대해서는 퇴출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 일본 증권협회에서 또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표될 내용들도 아마 이에 준해서 아마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금투세는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건 국회 통과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연기금이나 뭐 기타 투자 기관들이 이 회사들에 대한 투자 독려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 실적 발표하면서 나오는 얘기들이 뭔가 중요한 내용이 있냐면 주주환원 정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기아도 5천억 자사주 매입에서 반절은 이제 소각시킨다고 그랬고 배당금도 5,500원 이상 지난해 3,500원 줬는데요. 주주환원 정책을 계속 발표해요. 삼성전자도 이번에 주주환원 정책 뭐 3년 동안 뭐 얼마를 이제 환원한다라는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2월에 나올 내용들은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기업들이 적적인 해라 요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평가된 기업은 주식을 사는 형태로 기관들이 사는 형태로 진행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주환원 정책들을 기업들이 계속 진행을 해라. 요 두 가지 내용인데 시장에 영향력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충분히 상승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재료 가치성으로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의 상승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오늘도 좀 특징적으로 볼 만한 섹터나 주식들 보면은 그동안 좋았던 성장주들, 네. 주가가 많이 올랐던 주식들이 많이 빠지는 현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은 조금 더 지속이 길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좀 더 진행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두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참고하셔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내일장 어떻게 대응하고 혹은 내일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포인트로 한번 시장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장뿐만이 아니고요. 다음 주 초까지의 내일은 이제 그 2월의 첫날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2월 첫 주간의 흐름에 있어서 시장 진행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제가 판단하는 기준으로 시장을 한번 해석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에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지난 제가 월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은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 형태의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시나리오 1은 뭐냐면 화수 목 해서 지수가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지수가 위로 슈팅이 나오는 가운데서 흐름이 전환되는 상황의 모습이 진행될 거라는 측면이거든요. 이때 대형주들이 움직이다는 측면의 시나리오였습니다. 반면에 대형주가 움직이지 않으면 중소형주나 아니면 해당 섹터 종목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이는데 이때는 시장의 흐름이 다소 2,500을 전후로 해서 등락의 모습이 진행된 이후에 다음 주 정도에 시장이 전환하는 흐름으로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으로 월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뿐만이 아니고 다음 주 시장까지의 흐름을 시나리오 2, 그러니까 두 번째 시나리오에 대한 흐름으로의 그 시장을 해석을 해보게 되면 일단 60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 자체가 변화될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60일 이동평균선의 60일 전 주가가 아마 여기 정도 될 겁니다. 대략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봤지만 이제 상승하는 지점에서의 흐름이 나오는 직전 단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게 되면 60일 이평선이 지수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면 옆으로 누울 것 같습니다. 이 눕는 과정에서 지수는 특히 FOMC 회의가 또 예정이 돼 있고 시장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빅7 종목으로 해서 너무 올랐다라는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로의 시장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되면 좀 옆으로 횡보하는, 그러니까 지수상으로 보면 2460포인트 저점으로 해서 등락의 모습이 진행되는 가운데서의 흐름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지수는 위보다는 박스에서의 당분간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수가 집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보다는 약간 비껴난 종목 중심으로 한 시장 흐름들, 그리고 여기에 개별주, 소형주, 테마주가 움직일 것이냐, 실적 기반한 시장에서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주, 테마주, 이슈주가 움직이기보다는 실적이 기반돼서 이 흐름으로 만들어지는 움직임에 자동차에서는 부품주, 조선주도 일부 조선주가 움직일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가치 섹터들이 움직이는 이런 시장에서의 모습이 내일뿐만이 아니고 다음 주까지 연출될 수 있는 흐름에서의 모습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